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 캠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식 강의 4월 30날이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시황 분석해 드리면서 부제로는 우리가 이제 잠정 실적 공시 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외인들의 움직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보이고 있어요. 거기다 낌새를 차린 건지 기관 쪽에서도 슬쩍 빠지는 모습이 금요일 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가능성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잠정 실적 공시를 보도록 할게요. 눈에 그냥 화끈하게 들어오게 있죠. 네,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주가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게 이제 실적이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일어나느냐, 매출 관련해 가지고 순이익이 일어나느냐를 봐야 되는데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전기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졌죠. 이것은 지금 세계 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원재료 상승에 의한 이익 악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뭐 해상풍력에서부터 SMR 그다음에 수소플랜트 관련해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주를 받아놓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이 매출뿐만 아니라 단기 순이익이 누적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방방 뜰 수가 없는 게 마치 여기가 바닥처럼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 가야 된다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기관 쪽에서 이 내용 선반영을 하면서 슬쩍 나갔을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잠정 실적 공시나 뉴스케일 파워 관련돼 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었어요. 금요일 장중에.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 뉴스상으로 봤을 때 뉴스케일 파워도 장 끝날 때쯤에 이제 확연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장에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월요일 장에서 반영이 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외인들이 이상한 행태를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앞서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뉴스케일 파워 합병 관련된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진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기 가서 참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나와 있는 언론의 내용을 근거로 전제로 말한다고 하면 진행이 된대요. 합병이 돼서. 자, 그랬을 때에 기업 가치가 뭐 5조 원대까지도 이렇게 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관련 내용으로 링크까지 걸어드렸어요. 자, 그럴 때에 분명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거기에다 투자를 했거든요. 좋은 효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야 호재구나 하고 가려고 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냐면요. 지난 가깝게 2021년도 3분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자, 3분기 실적 호재 공시가 났어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두산중공업 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실적 호재 별로 안 좋으면 어떠지 하는데 네, 흑자 전환됐다고 좋은 공시가 났어요. 그랬는데 그 공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0월 29일 날 21년도 10월 29일 날 외인들이 120만 주를 던져버려. 장 망쳐버리죠. 자, 거기다가 연일 같이 해가지고 11월 1일까지 해서 외인들이 계속 던져버려요. 잠정 실적 호재에 대한 공시 내용 호재를 죽여버렸죠. 잠재워버렸어요. 거기다가 며칠 뒤에 뉴스케일 파워 SMR 관련된 호재 소식이 났어요. 딱 뭐가 엮어져 가지고 뭐 이제 두산중공업 날라갑니다. 뭐 이랬는데 외인 쪽에서 200만 주 던져버립니다. 이날은요. 그날 계속 떨어졌어요. 이 좋은 호재 소식에 한 번도 양전한 적이 없었어요. 쭉 떨어진 상태로 그냥 유지가 돼 버렸습니다.
올라갈라 치면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외인 매도인 거죠. 계속적으로. 자, 그러다가 2021년도 연결 실적 공시까지 해서 좀 진짜 흑자 전환 됐습니다. 빵 터진 날 2022년도 2월 14일이었었죠. 또 외인들이 89만 줄 던져버려요. 뿐만 아니라 3월 10날은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가 되면서 야, 이제 탈원전 이걸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잘 못 간다. 굉장히 눌리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탈원전 폐기되면서 원전 수혜주로서 두산 가겠구나 하는데 장전에 10% 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외인들이 170만 줄 던졌고요. 이미 아침부터 던져놔 버렸습니다. 쭉 떨궈 버렸죠. 그리고 장중에 또 70만 줄 더 판 거예요. 자, 그러면 희한하게 호재 때마다 외인들이 던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봐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뉴스케일 파워 관련돼 가지고 상장되고 진행이 된다 하면 두산중공업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재 소식이 맞기는 한데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거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조짐은 28일부터 슬쩍슬쩍 보여요. 외인들이 팔아요. 많이 팔아요. 사는 듯 하다가 다시 팔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상승세에 뭐 단기 차익 노리면서 나갈 수도 있겠지 했는데 이게 29일 날 매도의 신호탄일 수도 있겠다 했던 게 이제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29일 날 볼게요. 외인들이요 아침부터 던져버려요. 그냥 주구장창 던집니다. 이거는 중간에 뭐 방향을 크게 바꾼 적은 그게 없어요. 일관적으로 쑥 던져요. 여기서 약간 사는 듯 할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다시금 매도 쪽으로 방향 잡아버리면서 쭉 가버립니다. 매도하느라 정신없었던 외인과 기관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냥 일관적으로 기관 팔아버렸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 29일 날 움직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감지를 하고 낌새를 차리고 슬쩍 발 빼버리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한 기관 쪽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뉴스케일 파워 관련돼 가지고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월요일 날 긍정적으로 가면 더 사야지 나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나가도 그날 보면서 나가면 되는데 기관이 슬쩍 많이 나갔어요, 지금. 거기다가 연기금 쪽에서 조금 사고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네, 마이너스 35만 2천 주. 거진 던지고 나가버린 거죠. 자, 개인은 방향성이 좀 달랐어요. 이 하락세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호재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그래 뭐 잠정 실적 공시 그렇게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뉴스케일 파워 관련돼 가지고 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붙었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애매한 것이 기관 쪽에선 슬쩍 빠져버리고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재가 있다고만 하면은 외인들이 미친 척하고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매도에 대해서 기관이 미리 직감을 하고 슬쩍 빠진 건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월요일장부터 매수세 강한 개인 중심으로 주도하면서 매수세 강하게 붙으면서 좀 외인들도 도와주고 기관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는 하는데 조짐을 봤을 때 외인들도 이렇게 치고 먼저 빠지고 나갈 그게 아닌데 지금 패턴으로는요 다시 살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 패턴이 깨질 때가 언제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호재가 나올 때요. 그때는 기존에 뭐 사던 패턴 팔던 패턴 제외하고 외인들이 무조건 던져버려요. 자,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월요일 날은 좀 잠잠하게 매수세 걸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고요. 기존의 패턴대로 호재에 반응하는 외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조금 매도 쪽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의견에 이렇게 긍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현명하시고 잘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만 생각해 주시고요. 이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되 대응 전략은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외인들이 던져버린다. 아침장부터. 그런다면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이에요. 일봉상 박스권
좀 돌파하나 싶었는데 딱 걸쳐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딱 걸쳐놓는 건요. 이게 돌파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확실한 돌파는요. 박스권을 치고 쭉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정받으면서 살짝 떨어져도 박스권으로 진입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은요. 걸쳐 놓으면요. 조정받아 버리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된 거죠. 이 박스권 안에 딱 다시금 회귀시켜 놨어요. 여기까지 떨고 놔버린 겁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않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기존 패턴이라고 하면 샀던 물량 지금 다 던졌어요. 그러면 외인들이 예전 같으면 다시 사고 들어올 패턴인데 던져버린다는 거죠. 거기다 기관 매도까지 나왔어요. 애매하고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가 버리면 개인 매수세가 걸리지 않으면서 밀려 내려가 버리면 쭉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개인 쪽에서의 방어 매수가 붙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해 놓고 계시면서 이제 방어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추가적인 매수세가 더 들어올지가 월요일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외인 쪽에서 이렇게 매도 쳐버린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매수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짜 방어 매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 때부터 여기서 잡아오면서 개인 매수로 이거 다 들어올린 거거든요. 한 번도 뭐 제대로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 도와준 적이 없어요. 개인 힘으로 열심히 매수하면서 들어올리긴 했는데 이러한 와중에 공매도 계속 밑단에서부터 계속 쳤어요. 공매도가 계속 나왔죠.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도 엄청난 손실이에요. 공매도 입장에요. 그러니까 공매도는요, 뭐 호재 상관없이 지금 매도 칠 수밖에 없어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이 가격대도 너무 불만족스럽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6,000원 이하 때까지 계속 더 밑으로 쭉쭉 떨어뜨려야지 얘네들은 수익인데 지금 2만 원대 걸려 있는 자체도 정말 힘든 거예요. 공매도 입장에서. 그러니 공매도는 판을 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호재때마다 그냥 찬물 끼얹고요. 재뿌려버리는 외인들의 행동들이 보였기 때문에 제발 월요일장에서 외인들 매도 치지 않고 강한 대량 매도 물량 나오지 않고 기존의 패턴대로 좀 매수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 쪽에서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붙으면서 좀 방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 참 답이 안 나오죠. 왜 이 타이밍일까? 얘네들이 느낌상으로 뭔가를 낌새를 차린 건가에 대한 내용은 월요일 장을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에서의 외인들의 움직임 장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투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9시 반 정도, 그 다음에 10시, 11시 30분, 1시 반, 2시 반, 뭐 3시 정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요.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체크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쓴 게 아니라 그 잠정치가 시간대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돼요. 그걸 다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9시 반에 체크를 보시면 외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고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요. 아침장부터 9시 30분 됐는데 막 70만 주, 100만 주 나왔어요. 근데 양전하고 있네요. 그러면 개인 쪽에서 매수세로 들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붙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추론하면서 장 이해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흐름 보면서 개인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붙는다.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장중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실시간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굉장히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솔직하게 이제 말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걱정이 돼요. 월요일 장에서 지금. 그래서 제 걱정이 기우기를 바라겠고요. 좋은 소식과 함께 제발 좀 긍정적으로 가고 박스권 좀 돌파를 화끈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다시금 시세 밀리면서 쭉 들어와 버렸다. 제가 보수적으로 그냥 잡으면 윗단 보시면 좀 더 높게 잡았습니다. 가격대 박스권 상단을요. 자, 그렇다고 봐도 지금 돌파는 아예 안 됐고요. 찍은 다음에 다시금 원상 복귀를 했고
거기다 주봉도 보시면 상승세에서 하락 꺾이면서 하락 패턴에 걸쳐놨어요. 이 하락 패턴에 걸쳐놨다는 것은 아직도 하락 패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아직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래서 월요일장 보시고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중간 월요일장에서 상황 잘 파악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잘 대응하시고요.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솔직하게 주봉이 밑으로 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완연한 하락의 패턴이다. 그러면 좀 시세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라는 쪽으로 이게 지표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들 일봉, 주봉까지 잘 체크하시고, 흐름 방향 거기다가 매매 동향까지 체크하시면서 안테나를 아주 예민하게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제 걱정들이 기우였으면 좋겠고요. 필요 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고, 상승으로 가기를 제발 응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